우리는 언제나 내일을 떠올리며 산다. 바쁜 오늘 때문에 당장은 급해 보이지 않는 일. 사랑이나 행복 같은 일들은 내일로 잠시 미뤄둔다. 하지만 내일이면 너무 늦을 수 있다. 모든 이별은 언제나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급한 일은 오늘 당장 사랑하는 일, 오늘의 행복을 참지 않는 일이다. 오늘이 세상의 첫날인 것처럼 온통 나와 당신을 사랑하고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아낌없이 행복해야 한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오늘, 지금, 이 순간의 마음뿐이기에. 엄마들은 늘 괜찮다고 말한다. 추석 연휴였다. 추석 당일 나는 오후 4시까지 일을 했다. 원래 근무는 오후 9시에 끝나는 저녁 근무였는데 다행히 며칠 전 직장 동료가 자신과 근무를 바꿔달라고 부탁했다. 이번 명절에도 엄마를 뵐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집에 갈 수 있게 되었다. 몇 년 동안 추석이나 설에 부모님을 뵐 수가 없었다. 이곳 강원도에서 부모님 집까지 거리가 너무 멀기도 했고 3교대 근무를 하느라 시간을 여유 있게 쓰기 어렵기도 했다. 그것도 그렇지만 내가 혼자 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집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동료들은 은근히 내게 명절 근무를 바라는 눈치였고 나 역시 적극적으로 명절 근무를 반대하지 않았다.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은 다른 사람의 부모를 보살피기 위해 정작 내 부모는 찾아뵙지 못하는 일이다. 어머니는 늘 서운해했지만 좋은 일 하는 거라며 오히려 나를 격려했다. 추석 당일이라 서울 방향 고속도로는 막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상 밖이었다. 막혀도 너무 막혔다. 내비게이션의 빠른 길 안내나 실시간 교통 정보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도착 예정 시간을 알리는 여자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그녀는 시간이 얼마가 걸려도 상관없다는 말투였다. 전혀 지치지 않은 그녀와 달리 나는 눈이 퀭해진 후에야 부모님 집이 있는 안양에 도착했다. 평소라면 자동차로 1시간 30분 걸리는 거리를 3시간 넘게 달려야 했다. 집 근처에 도착한 후에도 나는 쉽사리 집으로 향하지 못했다. 그동안 찾아뵙지 못한 죄송함과 엄마의 아픈 얼굴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이다. 3년 전에 엄마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결국 한쪽 가슴을 잘라내야 했다. 혼자 살면서 40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꽤 철없는 나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치료가 끝나고도 한참이나 지나서야 나는 엄마의 한쪽 가슴이 사라졌음을 알았다. 괜한 걱정만 시킬 게 뻔하다가 엄마의 이유였다. 방사선 치료를 받을 당시에 엄마는 치료 부작용으로 제대로 식사를 못했다. 근 1년간을 미음이나 죽으로 연명했다고 한다. 당시에 암 치료를 받고 있던 엄마가 내게 전화했을 때도 나는 그 사실을 몰랐다. 이번에도 못 오니? 엄마의 목소리에는 늘 걱정이 스며 있다. 그렇지 뭐. 나는 자주 엄마에게 무뚝뚝하게 말한다. 무심결에 떨어진 김치가 생각난 나는 엄마에게 말했다.
김치 없는데. 그래, 금방 보낼게. 또 필요한 건 없니? 나는 대충 대답했다. 뭐 열무나 갓김치가 먹고 싶네. 갓김치는 담가야 하는데 금세 담가서 보내주마. 엄마는 며칠 후에 배추김치와 열무김치, 갓김치를 싸서 보냈다. 김치가 필요하다고 느낀 처음 생각과 달리 집에서 식사를 자주 하지 않던 나는 엄마가 보내준 김치를 몇 번 먹지 못하고 몽땅 버렸다. 나중에 엄마의 사정을 알게 된 나는 빈 김치통을 안고 한참을 울었다. 다행히 더는 엄마의 몸속에서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았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뿐이다. 그 일 후에 나는 요양보호사란 직업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다. 내 부모에게 기본도 못 해드리면서 다른 노인들을 보살피는 것이 부질없게 느껴졌다. 엄마는 나를 말렸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잖니. 엄만 괜찮다. 대문 앞에 나와 한쪽 다리를 삐딱하게 딛고 서 있는 엄마 모습이 보였다.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일을 하다 보니 노인들의 자세만 봐도 어디가 불편한지 보인다. 엄마의 무릎이 성치 않아 보였다. 몇 년 만에 본 엄마는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다. 나를 본 엄마가 뭐라 몇 마디를 했다. 잘 왔다. 오느라 고생했다. 살이 빠졌구나. 이런 말들이었을 것이다. 엄마를 보자마자 목구멍에 뜨거운 것이 걸려서 나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괜히 화장실만 들락거렸다. 빠른 속도로 상이 차려졌다. 미리 도착한 누나와 매형, 엄마와 아버지, 오랜만에 조촐한 가족이 모두 모였다. 조카 둘은 제 할 일을 하러 갔다고 했다. 이미 다 커버린 녀석들이다. 식구도 몇 되지 않는데 엄마는 늘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한다. 나와 누나의 손에 음식을 들려보낼 요량인 거다. 갈비, 홍어찜, 동태전, 새우튀김, 양념게장이 빠르게 밥상 위에 올랐다. 직접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사와서 옥상에서 말렸다는 생선구이도 있었다. 이어서 8종류의 나물이 등장했다. 경상도에서 자고 나란 엄마는 추석 때 각종 나물을 빠뜨리지 않는다. 그런 다음 동그랗고 하얀 접시에 그것들이 담겨 나왔을 때 나는 화장실에 가기도 전에 어깨를 들썩일 수밖에 없었다. 열무김치와 갓김치였다. 엄마는 자꾸만 음식들을 내 앞으로 끌어다 놓았다. 엄마의 추석 음식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맛있었다. 그런데도 내 시선은 자꾸만 열무김치와 갓김치로 향했다. 열무김치에서 엄마의 눈물 맛이 났다. 갓김치에서 엄마의 사라진 젖가슴 냄새가 느껴졌다. 엄마는 보름달처럼 웃고만 있었다.